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10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고가를 회복하려면 30% 가까이 상승폭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고가에서 이제 뭐 시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종결해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을 한번 보세요. 지금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10조입니다. 10조. 11조가 채 안 돼요. 여기서 30%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3에서 14조 정도. 이 정도 시가총액이죠. 근데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쵸? 알테오젠보다 유한양행이 높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보세요. 어때요? 개판이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이죠.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근데 전체 그 바이오 움직임을 보잖아요. 코스닥의 제약 업종 어때요? 시장보단 강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약주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 짓고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유한양행, 그리고 두 번째 알테오젠, 그리고 또 있죠 리가켄바이오, 또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쵸?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한미약품 빼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한양행 어디까지 갔나요? 신고가. 알테오젠 어때요? 계속해서 신고가. 리가켄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신고가. 셀트리온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과가 나오는 쪽, 성과가 아직 없는 쪽. 물론 기대감은 있어요. 진펜트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진펜트라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이익률을 잡고 있어요. 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셀트리온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 기존의 바이오 업종들은 그쵸? 신뢰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유한양행 쪽도 실제 성과를 냈죠. FDA 통과.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지금 기술 수출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실적을 계속 우상향시켜가고 있고, 중국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국에 타격을 주는 이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게 어디예요? 미국, 트럼프. 그쵸?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쵸?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쭉 내용을 보시면 11월 8일 있고요. 그리고 11월 7일 조정받은 날입니다. 오늘 바이오 하락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저가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단순 우려감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겠다. 주도주는 뭐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은 어때요? 등락이 크죠. 이 등락이 큰 구간에 뭐 5%, 10% 뭐 하루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내가 좀 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좋다던 엔비디아마저도 하루에 뭐 3% 빠지고 5% 빠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 내가 어떻게 털리지 않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유한양행 왜 이렇게 시세를 냈나요? 8월 이후에 FDA 통과, 렉나자, 그쵸? 이건데 때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용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때요? 유한양행의 네이버 뉴스 탭을 보면 어때요? 유한양행 뉴스 공시 내용들 없어요. 바뀐 점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서 야 이제 다 뭐 시세 끝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렉나자 관련된 실적이 유한양행에 적극적으로 그쵸 적극적으로 실적 반영이 된다면 그때는 야 왜 실적 이거밖에 안 돼?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계속 적자예요. 적자. 리가켄바이오 계속 강하죠. 계속 적자예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거고, 여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한양행 마찬가지예요. 지금 렉나자 관련된 매출 자체가 아직까지 판매 매출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니까 철저하게 이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바이오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당연히 유한양행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정 구간에 많이 걱정을 하셔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비교 차원에서 다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보세요. 물론 제가 최근에 바이오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한미 반도체 보세요. 6월 14일 날 20만 원 찍고 지금 쭉 빠져서 50% 빠졌습니다. 그쵸?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쵸? 5달째입니다. 근데 이미 10만 원 초반까지, 그쵸? 10만 원을 이탈 안에 만회할 때까지 하락하고 며칠 만에 빠졌나요? 한 달, 거의 한 두 달이 채 안 걸렸죠. 8월 딱 이때 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냥 50% 빼버린 거예요. 그쵸? 근데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엄청 좋았죠. 그쵸?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더 좋아졌죠. 근데 주가 어때요? 그쵸? 왜 이럴까요? 야, 주가가 여기 이 정도까지, 이거 곱하기 2 하면 고가 정도 나오겠죠. 그쵸? 구조에서 한 20조 정도 시가총액 갔던 겁니다. 야, 이거 이 실적이나 이 정도 이익률 가지고는 약간 좀 안 되는데,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이오 종목군들 어때요? 여기 보세요. 실제 한미반도체가 올라갔었던 부분들, 이때 실적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내만해 이럴 때였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라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일하게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미증시다. 그렇죠? 미증시가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야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증시는 아직까지도 강하고 안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이 나온 부분에 의해서는 미증시도 당연히 조정을 받죠. 거기 딱 그때마다 한국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유지될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 말고는, 그렇죠? 특이하게, 그렇죠? 특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을 보세요. 유한양행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렉나자 관련돼서 아무리 백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렉나자를 공부한다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야, 이거 앞으로 100% 이게 아니라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도 등락폭이 조금 커요. 크긴 큰데 매수세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매수세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정폭이 커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금리예요. 금리 관련된 변수로 인해서 원래부터 마지막에 이 시세를 냈었던 이런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어때요? 등락폭이 단순하게 커진 뭐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렉나자 효능 자체에서는 사실상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다음 세대 항암제를 준비하려던 걸 오히려 얀센하고 합작해서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얀센도 개발 안 해요. 왜? 렉나자면 충분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할 필요 없다. 왜? 렉나자로 충분하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때까지 주가는 올라간다. 지금 쉴 때, 그렇죠? 쉴 때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제가 풀어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11월 8일 알테오젠 강세. 오늘 바이오는 강했지만 금요일 날 내용이에요. 알테오젠이 치고 나오면서 바이오 수급이 알테오젠으로 쏠렸다.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폭이 적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바이오, 화장품 등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 다음 주도 바이오를 계속 보겠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조선이에요. 조선. 왜? 트럼프 때문에. 그럼 트럼프가 유일하게, 그렇죠? 때리지 않을 업종이 뭐예요? 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2차 전지 보세요. 금투세 폐지한다고 올렸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다시 내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신고가 이전에는 시세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11월 7일 날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요날입니다. 요날 제가 뭐라 그랬느냐? 트럼프 대선 공약에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 그리고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시장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대선 직후에 단순 우려감 때문에 하락한 거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를 활용하면 된다. 트럼프 수혜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와서 이런 내용들 받아 가시면 되고, 무엇보다 유한양에게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왔고요. 재료 관련돼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다음 스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게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시세로 나오고 있다. 시세가 버티고 있는 기업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은 어때요? 매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아니었으면 그냥 쭉 빠지고 말아요. 그렇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파악할 건지, 그 내용은요,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2주라는 기한을 잡은 건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 내용도 반드시 받아가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수익 안 나요. 그래서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그렇죠?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한양행이 왜 올라가는지를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세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에 제가 틀리더라도 다중고점은 나오지만 다중고점으로 끝낼 수가 없다. 왜? 랭라자 관련된 실적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소통방 들어오세요. 자, 반드시 가격 먼저 봐야 된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자, 무엇보다도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종목군들만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강한 종목군들을 추려서 제가 어떤 종목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